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몇 개 풀어봤었죠.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소개했는데 그럼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가속도를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단순한 걸로 연습을 해야 돼서, 그래서 물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해석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 그 스마트 카트로 했을 때 마지막에 빗면에서 스르르르르 미끄러지는 거 했었죠. 네,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린트. 저기다 보관해놨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울여 놓은 책상에 스마트 카트를 미끄러뜨릴 때 가속도, 속도, 위치로 바꿔가면서 재보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속도는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변위는 이렇게 나온 것을 봤을 겁니다. 봤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이런 세 가지 그래프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거가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일단 가벼운 느낌을 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봅시다.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편한 방법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거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쟀을 때는 속도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쟀을 때는 2초였는데 2초일 때는 4였고 4초일 땐 8이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묻고 있는데요. 거꾸로 한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2m/s이다. 세크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는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속도의 변화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간은 0, 2, 4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는 2에서 4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2초에서 4초로 가는 동안은 2초라는 시간이 걸렸고 빠르기는 4m/s가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2m/s 제곱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니은으로 보겠습니다. 3초일 때 속력은 6m/s이다. 이거는 굳이 공식을 대입하지 않더라도 0에서 4까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 아마 2에서 4의 중간인 4에서 8인 6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값을 봐도 1초에 2m/s씩 증가한다 라는 의미니까 0에서 1초 지났을 때 2, 2초 지났을 때 4, 3초 지났을 때 6, 4초 지났을 때 8 이렇게 판단해서 3초일 때 6m/s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정보로 니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두 가지 아이디어로 많이 풀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균 속력 개념을 좀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 0에서 2초 구간을 들여다보면 빠르기가 0에서 시작해서 4까지 일정하게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상황은 2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갔다라고 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같은 예로 2에서 4초는 4에서 8까지 일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6의 빠르기로 일정하게 달렸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2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3배다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물체 운동 배울 때 하잖아요.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얼마큼 이동한 거리다 라고 말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중학교 때 학습하는 거는 보통 속도 시간 그래프가 속도가 일정할 때만을 배우죠. 그래서 민넓이가 네모니까 이 네모의 넓이가 이동한 거리예요.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비스듬한 그래프에서도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의 세모난 민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이 초록색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결코 0에서 2초까지의 구간은, 이 초록색은 결코 분홍색의 2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다 라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정보를 얻을 때 몇 초 때 얼마의 값이 있다라는 1차적인 정보도 있지만, 그래프의 일정 구간의 민넓이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먼저 느끼고 시작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대표적인 그래프가 얘네 둘인데요. 얘네 둘에서 우리는 민넓이로 정보를 얻는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특정한 시간 t일 때
A의 가속도가 있다라는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T라는 시간이 될 때까지 A라는 가속도를 유지했다. 잠깐만, 이렇게 안 되냐? 이게 말을 안 듣네 요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다시 닷으로 하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밑넓이를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밑넓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속도는 세컨드잖아요. 저 네모의 밑넓이를 구한다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다는 거고, 그럼 숫자를 떠나서 단위의 관점에서만 보면 세로가 미터 나누기 초의 제곱, 가로가 초 이렇게 되니까 요걸 째고 나면 저 밑넓이는 단위의 관점에서 꼭 미터 퍼 세크라는 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밑넓이는 속도에 관한 정보가 되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밑넓이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제 기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호로 정리하면 일단 밑넓이는 AT예요. 저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그 값이 A로 일정하고 그 다음 T까지의 네모이기 때문에 AT예요.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쓸 때 쓴 것처럼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요 제로는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식을 살짝 넘겨보면 V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공식을 하나 유도해 봤는데요. 이 공식의 의미는 사실 이 그래프의 밑넓이로 정보를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도 밑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너무 빨간데? 됐어. 자, 속도 시간 그래프도 밑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본 것처럼 그 밑넓이 정보는 변위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고 시간은 세컨드이기 때문에 저 오렌지색 네모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 미터 퍼 세크랑 세크를 곱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의 관점에서 보면 저 밑넓이 정보는 거리 혹은 변위에 대한 정보여야만 해요.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는 변이다 라는 걸 일단 얘기했고요. 이것도 기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오렌지색 사다리꼴의 네모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저 점선으로 갈라놓은 밑에 네모의 넓이 구하고, 여기 네모의 넓이 구하고, 위에 세모의 넓이 구해서 더하면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네모는 높이가 V0, 너비가 T인 네모예요. 그래서 밑에 네모의 넓이는 V0T입니다. 위에 세모는 어떻게 되느냐? 너비가 T인 건 알겠는데, 그럼 높이, 이게 뭘까? 라고 하면 이 높이가 T라는 시간 동안 가속되어서 늘어난, 아까랑은 달라져 버린 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모의 높이는 AT예요. 이 세모의 높이가 AT입니다. 그래서 저 세모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 2, 1, 2 저렇게 네모 더하기 세모를 한 게 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 보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은 S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어디선가 만나본 적이 있죠? 이렇게 생긴 녀석.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일단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로 보통 많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건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빼내는 정보는 보통 밑넓이 정보예요.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속도의 변화량, 속도 시간 그래프는 밑넓이가 변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식을 일단 써놓고 문제에 있는 조건을 톡톡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 조건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그때그때 넓이나 변의 길이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로 이제 느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 8, 90 해보겠습니다. 8, 90.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도한 바는 밑넓이로 정보를 캐내는 거에 대해서 느낌을 좀 얻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물체 운동을 재현해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할 때 팔의 속도를 갖고 있다가 점점 느려지고 마이너스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 구분을 위해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의 속도는 동쪽이다라고 아예 얘기를 정해놨어요. 그 때문에 이 상황은 동쪽으로 일정하게 붕 가다가 붕 느려지다가 잠깐 정지했다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는 이런 느낌의 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그래 놓고선 이제 봅시다. 4초가 지났을 때 원점에 대한 물체의 변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초면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니까 양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물체는 그러면은 0에서 4초까지는 동쪽으로만 계속 갔어요. 얼만큼 갔냐라고 하면 그 밑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 밑넓이를 구해보면은 값이, 자, 높이가 8이고 잘라서 해보면 여기가 2니까 얘가 16,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8 해서 24m를 이동했을 겁니다. 방향도 표시하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쪽 방향의 속도만을 갖고 있던 시간대이기 때문에 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6초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네요. 9번. 6초가 지났을 땐 말이죠. 이렇게 4초까지 플러스의 구간도 있지만 6초까지로 상황을 잘라서 보면은 요 연두색 구간은 마이너스 속도를 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동으로 24m 간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반대 방향간 서쪽이 될 거고, 밑넓이를 구하자면은 여기가 높이가 4니까 이만큼이 4, 얘는 절반인 2 해서 6m가 될 겁니다. 그래서 9번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체가 4초 동안 동으로 24m 가고 서쪽으로 6m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이라는 건 시작과 끝 사이의 최단 거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동쪽으로 18m 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도) 보겠습니다. 2에서 5초 사이에 물체가 받는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상황을 보면 2에서 5초까지의 구간인데요. 이거는 자, 2에서 5초까지는 걸린 시간이 3초이고 빠르기는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3초라는 시간이 걸렸고 8에서 마이너스 4로 12만큼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에 이 정보를 잘 넣어줘야 됩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는 건데 속도가 12만큼 줄어들었고 시간이 3초 걸렸다 해서 숫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단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굳이 마이너스를 저렇게 강조했냐? 크기와 방향을 모두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질문에 알맞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으므로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려면 서쪽으로 4m/s 제곱의 가속이 되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으로 설명하자면 물체는 처음에 동쪽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계속 가속을 주기 때문에 느려졌고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필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공식은 아까 유도한 두 개를 잘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t에 관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러려면 v0를 옆으로 넘기고 양변에 a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t를 요 식의 t 자리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정보, 그러니까 t가 없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들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공식인데요.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유도 과정은 제가 생략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이거 T에 넣어서 정리해보면 이게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공식은 수능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공식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제동거리를 계산하는 게 교과서 내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습 문제는 없는데 다음 시간에 제동거리에 관한 연습 문제를 좀 가져와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워서 언젠가 써먹을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을 맛보기 괜찮은 연습 문제를 마지막으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에 12번 풀어보세요. 12번.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뭡니까? 터널이 있는데 붕 지나가는데 붕 하고 더 빠르게 나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소개했던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데 처음에 20으로 시작해서 30으로 일정하게 늘어나서 끝났다 라고 이렇게 일단 그리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주어진 정보를 보면 그 터널의 길이가 500m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다리꼴의 밑넓이가 500m다 라는 것까지도 문제가 준 정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터널을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20초였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다리꼴에 여기가 20, 여기가 30인데 넓이가 500이 되려면 요 길이가 20이 돼야만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은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밑넓이를 바탕으로. 그리고 나서 질문을 보면 이제 답이 다 나오죠. 기억,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25m/s이다. 500m를 20초 걸렸으니까 평균적으로 25의 빠르기로 달렸다라고 대답해도 좋고요. 그래프가 20에서 30으로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그럼 그 구간의 평균은 그 중간값이어야 된다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렇게. 니은,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초라고 우리가 계산했어요. 디귿, 터널 안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20초 걸려서, 잠깐만, 이거 다른 걸로 해야겠다. 20초 걸려서 10m/s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걸린 시간으로 속도 변화를 나눠주면 0.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런 그래프 중심의 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공식 기반으로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진 값들을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처음 속력 이게 20이다 라고 줬어요. 나중 속력 30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 변위가 500 줬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녹아있는 공식이 뭐냐?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썼던 이겁니다.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변위. 지금 우리가 가속도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공식에 써먹을 재료가 알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3개 줬고 하나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900 빼기 400은 2a 곱하기 500.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머지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각도 운동은 자기 취향에 맞게 공식에 매겨서 풀어도 좋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쪽으로 풀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연습 한 번 더 가져오겠습니다.